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탐색하고 또 그 정치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들, 대한민국의 행복과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될 그런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여러분의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정치 나침반을 들고 여의도를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김옥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께 4.3 재보궐선거와 정치 격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4.3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평으로 따진다면 무승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산 그리고 창원에서는 정의당의 단일화된 후보,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아주 막판에 가까스로 힘겹게 이기는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표가 거의 99.98%가 끝나가는 지점에 역전에 성공해서 최종적으로는 504표를 이기는 그런 아주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보이지고요. 통영 고성에서는 정점식 후보가 28%포인트를 앞서는 그런 상당히 큰 표차로 양문석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석을 가져갔고요. 정의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의당이 한 석을 가져갔지만 민주당과 단일 후보였다는 점에서 범여권의 승리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대결은 1대1로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로 마무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 여야는 더욱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기싸움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양쪽에 자유한국당이 한 표를 주고 이 자유한국당 제1보수야당인 이 당에 한 표를 주고요. 한 석을 줬고 그리고 진보 진영 정의당이 한 석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균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준 것인데요. 결국은 국민들은 어느 한쪽도 신뢰하지 않는다. 제대로 정치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앞으로 해나가라는 그런 경고와 준엄한 명령의 메시지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주신 겁니다.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경우는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통영 고성, 과거에는 후보도 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8%포인트 차로 상당히 따라붙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계열, 과거에 민정당, 또 뭐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번엔 자유한국당 이런 후보들이 항상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도 내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약진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향후에 정의당과 함께 개혁 입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석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정적으로는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형도를 만들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선거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 고성 과거에는 압도적인 곳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추격했다는 점에서 통영을 이겼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창원 성산에서는 상당히 맹추격전을 벌였지만 거기서 경남 FC의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런 선거법 위반과 함께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황교안 대표에게는 반치광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법무장관 출신이 반치광이다. 상당히 사실은 명예롭지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한석을 따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든 흐름들이 5.18 망언에서 보듯이 극우 보수 쪽으로 극보수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중도와 또 합리적인 보수들이 또 외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지금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도 잘 풀리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당도 야당도 또 다른 소수 야당들도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내년 총선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4.3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국 정치의 지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외교정책, 또 국내 정치개혁, 공수처와 같은 법원과 검찰의 개혁,
또 다른 사회적 이슈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금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보라라고 사실상 전부 다 회초리를 맞았던 선거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민심이 엄중한데 정당들이 자신들의 입장에만 취해 있을까요? 또 당내 내부 갈등에 몰두해서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격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4.3 재보궐선거는 이 같은 정치적 격변에 대한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지금 서로의 입장들, 더군다나 다른 정당들의 입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의당 이번에 이제 6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과의 지금 교섭단체 복원의 문제가 민주평화당 내부의 반발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도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가치를 이끈 데 있어서 빠르게 이런 교섭단체 결성을 통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국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이번에 과거에 얻었던 득표율의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손학규 대표가 현장에 경남에 가서 집을 얻어놓고 총력을 다해서 그나마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번에 후보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손학규 대표가 뛰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바른미래당은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정당으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그런 정치적 생명력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또는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앞으로 상당한 갈등과 함께 분당의 요지, 일부가 탈당해서 분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눈에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유세를 펼쳤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민주평화당도 존재의 가치를 이번에 내보이지 못할 경우 그리고 향후의 흐름에서 소외받을 경우는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겁니다. 전부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는 이제 국민들의 심판과 또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의 장에서 들어섰다. 이제 내년 총선까지 1년 동안 100m의 출발점에 지금 정당들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들 모두 국민을 눈높이에 두고 하는 정치로 지금부터 이 정당 정치의 방향을 다 바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민주당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력한 여당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도 하고 또 이슈와 어젠더를 끌고 나가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됩니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서 아무런 입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입법 불능의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 대한민국의 불행을 의미합니다. 정부 여당은 힘을 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한 것은 체제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참모진 일부 바꾸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신해야 됩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집권 3년 차가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것인가 나쁜 평가를 해줄 것인가 지금은 상당히 나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면모를 일신하고 정책 흐름을 이제는 더욱더 현장의 밀착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또는 북한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상과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따내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 계속 가야 됩니다. 대신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요. 또 정책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착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뛸 수 있도록 그런 성취 동기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민생의 이런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정의 흐름들에 대해서 여당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바꾸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색깔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 색깔론과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주와 악담으로 거의 일관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색깔론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정치의 지형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태극기 부대라든가 극우 진영과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바꿔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거의 전멸을 할 겁니다. 거의 TK에 국한되는 그런 TK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지위도 뺏기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개혁 입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적 가치에 맞는 그런 정책적 어젠다를 내놓고 더 우월하고 더 나은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모든 정책의 발목 잡기, 모든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유한국당 분명히 미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큰 위기를 겪을 겁니다. 5.18 망언 빨리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협력하되, 그러나 보수적인 그런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정책들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 필요합니다.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박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의 정치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은 수 2명, 3명, 5명, 10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상유 12척, 12척의 배가 있기 때문에 수백 척의 일본군에 맞서서, 왜군들에 맞서서 대승리를 거둬냈습니다. 12척이 있더라도 수백 척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 그리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소수정당들 더욱더 분발해야 됩니다. 집권여당 정말로 면모일신하고 비판과 견제,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입법과 정치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잘못된 발목 잡기는 반성, 성찰하고 5.18 망언 등 이것 징계하면서 국민들에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정농단에서 벗어난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적인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여러분께 드리는 직언직설, 정론직설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정치적 소용돌이 그 속에 국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종삼 시인이 평화롭게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틀을 살더라도 사흘을 살더라도 평화롭게, 그런 날들이, 그날들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평화와 행복이 있는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정치권들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지만 이 국민을 눈높이에 놓고 평화와 행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던진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불렀던 안중근 옥중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안중근 옥중가로 만들었는데요. 일제가 이것을 금지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잘 보존했다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막한 가을 강산 야월 삼경에 슬피 울며 날아가는 저 기러기야, 북방의 소식을 내가 아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멸리 되는가, 아차차 가슴 답답 이내 신세야. 굉장히 신세를 옥중에서 한탄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때리자 부수자 외놈들 죽이자. 외놈들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일본과 우호와 친선적인 그런 정책도 펼쳐야 되지만 우리 정치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정치를 기대하면서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정치 이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